여러분 혹시 지금 목이 칼칼하신가요? 아니면 입냄새 때문에 대화할 때 자꾸 입을 가리게 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엌에 있는 단 한 가지 재료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1,000원도 안 들어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 한 컵에 소금 반 숟가락 하루 4번만 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제대로 하셔야 효과를 보십니다. 건강 나침반 365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께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효과 좋은 건강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그 소금통, 바로 그게 여러분의 목과 잇몸과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감기 환자가 정말 많죠. 특히 환절기만 되면 병원 대기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한번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에 약값까지 쉽게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게다가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작년 겨울에 감기 때문에 석 달 내내 고생하셨거든요. 병원만 5번을 다녀오셨는데 약을 먹어도 금방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결국 몸만 축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소금물 가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민간요법 아니냐고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신다고 당신이 알아서 챙기십니다. 목감기는 물론이고 평소에 고생하시던 잇몸 염증까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사실 소금물 가글은 엄청나게 오래된 건강법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다 알고 계셨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화려한 광고에 구강청 결제나 비싼 목 스프레이에 밀려서 잊혀졌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의학계에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어요. 소금물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법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소금물 가글만 제대로 해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외출 후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습관이 상기도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온갖 것들이 다 코와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냥 두면 목에 쌓이고 염증을 만들고 결국 감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소금물로 가글만 해줘도 그 많은 것들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왜 소금물이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삼투압이라는 원리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목과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물과 염증 물질이 고여 있거든요. 붓고 아프고 따끔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을 넣어주면 농도 차이 때문에 세포 안쪽에 있던 물과 염증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에서 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삼투압이거든요. 소금이 배추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목과 입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염증 부위의 나쁜 물질들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오고 우리는 그걸 뱉어내면 되는 거죠.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이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냈습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 염증 부위에 닿으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금방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소금은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에 절였던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소금이 세균의 세포벽을 망가뜨려서 번식을 막아주는 거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 미생물학과에서 이 메커니즘을 연구했는데요. 소금이 세균 세포의 삼투압을 바꿔서 세균이 탈수되고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우리 입안과 목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있죠. 충치를 만드는 균,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균, 입냄새를 유발하는 균들이 대표적이에요. 소금물 가글은 이런 나쁜 균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캐나다 국왕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한 사람들의 입안에서 유해균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건 소금물이 나쁜 균만 골라서 억제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강한 구강청결제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오히려 입안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은 자연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할 균들은 그대로 두고 병을 일으키는 균들만 억제합니다. 덴마크 구강미생물학연구소에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상업용 청결제를 장기간 쓰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활성화입니다. 우리 목에는 편도선이라는 중요한 면역기관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로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 이 편도선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편도선을 적절하게 자극해서 면역세포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면역학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 인후부 점막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반응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병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래서 평소에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산도 조절입니다. 우리 입안은 음식을 먹고 나면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심해지죠. 문제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충치균이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충치균은 산성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치아를 녹이기 시작해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치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이 이런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서 충치 발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식사 직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성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다를 수 있대요. 그래서 식사 후 30분쯤 뒤에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면 산도를 중화시키고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커피는 산성 음료라서 이가 시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커피 드신 후에 물로 한번 헹구시고 소금물로 가글까지 해주시면 치아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제 주변에 40 중반 지인분이 계신데요. 평소에 이가 시려서 찬물도 못 마시셨대요. 그런데 소금물 가글을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이 시림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치과에서도 에나멜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그러니까 200ml 정도 되는 양이면 되고요. 소금은 반 티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반 티스푼이면 대략 2g에서 3g 사이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목이 따가울 수 있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소금은 천일염이나 정제소금 다 괜찮은데요. 가능하면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오드 성분이 민감한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캐나다 알레르기 학회에서도 요오드 무첨가 소금이 점막 자극이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염을 선호하는데요. 미네랄 성분도 있고 입에 넣었을 때 맛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면 딱 좋거든요. 온도로 치면 40도에서 45도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영국 임상치의학회 연구에서 이 온도대가 구강세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금이 잘 안 녹기도 하고 효과도 떨어져요.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저어서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다 녹으면 이제 가글을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15초 정도 천천히 입안을 헹궈주세요. 이때 소금물이 치아 사이사이, 잇몸 구석구석까지 다 닿을 수 있게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으르렁 소리를 내면서 목 깊숙이 가글을 해주세요. 최소한 30초는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소금물이 목 뒤쪽까지 편도선 부분까지 충분히 닿아야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30초 이상 가글해야 인두 후벽의 세균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글하고 나서는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소금물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세균이나 염증 물질이 섞여 있거든요. 뱉은 후에 바로 물을 마시고 싶으시겠지만 30분 정도는 참아주세요. 소금의 항균 효과가 입안에 남아서 계속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저는 4번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해요.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이 건조해지니까 세균들한테는 천국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소금물 가글을 해주시면 밤새 쌓인 세균을 씻어낼 수 있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독일 예방치의학회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침 구강 세정이 하루 종일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관리하면 저녁까지 입안 환경이 좋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실천하고 나서 확실히 입냄새 걱정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 날까봐 대화할 때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식사 후 30분 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바로 양치질하는 것보다 30분쯤 기다렸다가 소금물 가글을 해주시면 산도도 중화되고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됩니다.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꼭 해주세요. 직장인 분들은 사무실에서 양치하기 불편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소금물 가글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50살 회사원분이 계신데요. 점심 먹고 늘 졸려서 오후 업무에 집중이 안 됐대요. 그런데 식후에 소금물 가글을 하고 시작하니까 입도 개운하고 정신도 말끔해져서 오후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이 코와 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손 씻듯이 소금물 가글도 해주시면 호흡기로 들어온 유해 물질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에서도 외출 후 구강 세정이 상기도 감염 위험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 중요하죠. 지하철 타고 사람 많은 곳 다녀오시면 꼭 집에서 가글 한번 해주세요. 바이러스가 목에 머물다가 증식하기 전에 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감기 옮는 일이 많았대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소금물 가글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잠자기 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구강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자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해주시면 밤사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훨씬 개운해요. 일본 예방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번 이상만 규칙적으로 구강 세정을 해도 호흡기 감염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자기 전 소금물 가글을 하고 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목이 개운하니까 콧골이도 덜하고 아침에 목 따가운 일도 없어졌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4번 다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아침이랑 자기 전 2번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기본 소금물도 좋지만 거기에 자연 재료를 조금 더하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는 특별 레시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 소금물입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심할 때 특히 좋아요. 소금물에 생강즙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영국 호흡기학회에서 생강 추출물이 호흡기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아는 이른데 어르신이 계신데요. 겨울만 되면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셨대요. 약을 먹어도 잠깐 나아지다가 또 재발하고 그러셨는데 생강 소금물 가글을 일주일쯤 하시니까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철 필수품이라면서 아예 생강즙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신대요. 생강즙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주세요. 거즈에 싸서 짜면 생강즙이 나오는데요. 이걸 작은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쓰실 수 있어요. 소금물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생강 한 뿌리로도 한참 쓰십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소금물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한테 좋아요.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정말 조금만 넣어주세요. 일반 티스푼으로 8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빠르게 중화시켜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입안 염증도 가라앉혀 주거든요. 미국 치과협회에서 베이킹소다가 구강산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충치 위험을 줄인다고 발표했어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으니까 정말 소량만 쓰셔야 합니다. 저도 가끔 매운 음식 먹고 입안이 헐었을 때 베이킹소다 소금물 쓰는데요. 보통 이틀 정도면 회복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60대 후반분이 계신데요. 평소에 입안이 자주 헐어서 음식 드실 때마다 고생하셨대요. 병원에서 구내염 연고를 처방받아도 또 재발하고 그랬는데 베이킹소다 소금물로 일주일 정도 가글 하시니까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운 음식도 드실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좋아하세요.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서너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균 물질인데요. 상처 치유하고 염증 감소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브라질 치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프로폴리스가 잇몸 염증을 줄이고 치주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시중에 프로폴리스 원액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소금물에 조금만 타서 쓰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는 항균력이 강해서 조금만 써도 효과가 좋아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75세 어르신이 계신데요. 잇몸이 약해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대요.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약도 발랐는데 계속 재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 소금물 가글을 알려드렸거든요. 한 달쯤 하시니까 양치할 때 피가 안 난다고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레시피는 증상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생강은 목감기랑 기침에, 베이킹소다는 충치랑 구내염에, 프로폴리스는 잇몸 질환이랑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이런 특별 가글은 매일 하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글하면 치아가 상하지 않느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에 전혀 해롭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호주 치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0.9%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항균 효과는 제대로 발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비율대로만 하시면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소금 쓰는 거라서 혈압에 나쁜 영향 주지 않느냐고요? 이것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삼키는 게 아니라 뱉어내는 거잖아요. 체내로 흡수되는 소금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 구강세정용 소금물은 혈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염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 소금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각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제 지인 중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 소금물 가글 3개월 하셨는데 혈압 수치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랑 비교하면 어떠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상업용 구강청 결제도 분명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알코올이나 합성 성분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덴마크 구강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일부 상업용 청결제가 장기 사용 시 구강 내 유익균까지 제거해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소금물은 자연 유래 성분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비용도 거의 안 든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평생 써도 부담이 없잖아요. 구강청결제는 한 병에 몇천 원씩 하는데 소금은 한 포대 사면 몇 년을 쓸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죠. 아이들도 소금물 가글 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가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해요. 보통 5살이나 6살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물을 삼키지 않고 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소아치 과학회에서도 5살 이상 어린이한테 적정 농도의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고 있어요. 어린이용으로는 농도를 약간 낮춰서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짜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조카가 7살인데요.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하는 거라고 하니까 재미있어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유치원 다녀와서 습관적으로 한대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물과 소금 단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2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양치컵 옆에 소금통을 아예 놓아두세요. 눈에 보여야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고요. 대만 건강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건강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보통 66일 걸린다고 해요. 2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엔 귀찮아서 며칠 하다가 말까 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효과가 느껴지더래요. 목도 편하고 입냄새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더랍니다. 지금은 소금물 가글 안 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옛날 같지 않네. 이런 게 다 노화 증상이래. 물론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건강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건강 상담하면서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을 실천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간단한 습관을 평생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특히 90대가 넘어서도 이가 튼튼하신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금물 가글을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나이 든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고 더 현명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신 거예요. 비싼 약이나 첨단 의료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거든요. 미국 예방의학회에서도 강조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간단한 일상 습관의 변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 단 2분이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입냄새를 없애고 목감기를 예방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충치를 줄여줄 수 있어요. 비용은 거의 안 들고 부작용은 거의 없고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마 곧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왜 진작 안 했지?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나이 들면 감기 달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하루 2분 소금물 가글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건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소금물 가글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나침반 365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